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어제는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강원도 내 사찰 곳곳에서 불자와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봉축 법요식이 열렸는데요. 갈등과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이 시대,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는 부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줄지어선 시민들이 정성스레 아기 부처의 몸에 물을 흘려내립니다. 손가락을 하늘 위로 올려 중생들을 구하겠다는 부처에 대한 존경을 담기도 하고 내면의 죄악과 번뇌를 씻어내리려는 관불의식입니다. 천년 고찰 본당에서는 근엄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부처님을 향해 절을 올립니다.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행복과 건강을 염원하는 것만큼은 다 같은 마음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라 불공 드리고서 이제 저희 가족들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왔어요. 양가 다 건강하시길 기원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는 일 사업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대산 월정사에서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신도들과 관광객들이 모여 분열과 구분짓기, 갈등이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되새겼습니다. 한 생명과 티끌, 만물이 모두 불심이 담긴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기원했습니다. 나와 온 우주가 관계 지어져서 한 생명, 한 티끌도 다 등가성을 가지는 그런 생명의 실상, 만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행복하기를 추구하셨습니다. 그 행복을 위하여 욕심도 줄이고 탐욕도 줄이고 청량한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그런가? 항상 반성해야 하는 그 대목이 부처님께서 살아계신 뜻입니다. 강원 700개 사찰에서도 부처의 자비와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가르침이 분열과 탐욕을 이겨내기를 기원했습니다. 지난해 110년 만에 일본에서 돌아온 조선 왕조실록과 의궤가 자리한 월정사에서는 전 세계인이 부처의 뜻을 새기며 명상과 치유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통일 신라시대 불교 미술의 명작으로 평가받는 양양 설림원터 금동보살입상이 9년이라는 긴 보존 작업을 거쳐 출토지 강원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첫 선을 보인 천년의 불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송미 기자가 소개합니다. 조명에 비치는 금빛과 화려한 장신구, 불상 뒤로 부처의 빛을 표현한 광배가 자태를 뽐냅니다. 양양 선림원터 금동보살입상이 보존 작업 끝에 천년의 빛을 되찾았습니다. 높이 66.7cm, 출토지가 확인된 보살입상으로는 역대 최대 크기로 보물급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획 전시 다시 찾은 신라의 빛이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첫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 금동보살 입상 중에서 광배와 대자 그리고 이 보살이 몸에 걸치고 있는 장신구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어졌고, 금동보살입상이 양양 설림원터에서 발견된 시기는 2015년. 흙을 털어내고 역사 기록을 대조해 파손된 부위를 다시 만든 9년의 보존 과정이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지난해 불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반인에게 처음 공개된 뒤 출토지인 강원도로 돌아온 겁니다. 금동보살입상을 비롯해 강원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도 상설 전시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립춘천박물관에는 설림원터뿐만 아니라 삼척과 홍천 등 강원도 곳곳에서 발견된 불교 유물과 선사시대 유물이 전시돼 있습니다. 소장품 13만여 점 가운데 2,000점 이상이 공개돼 천년의 역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스승의 날을 맞아 도내 교사 58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사 10명 중에 1명은 아동학대 신고나 신고 위협을 경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최근 실시한 자체 교권보호대책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15.1%가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나 신고 위협을 당했는데 이 중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한 건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교권 침해 공론화 이후 정부가 내놓은 교육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63.8%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며 무고성 민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이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교권 보호와 교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교육감은 서한문을 통해 교권 확립을 위한 노력이 아직 부족함을 인정한다며 현장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재판에선 교사들을 언급하고 교사의 책임과 의무의 한계에 대해 미안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더 강하게 보호하겠다며 아이들의 오늘을 사랑으로 채우는 선생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요즘 같은 동해안이어도 동해는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반면에 강릉은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온도차가 큰데 전문가들은 결국 외지인 투자 비용 그리고 공급량 차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14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강릉의 아파트 매매 지수를 100으로 보면 2022년 9월 112까지 올랐지만 올해 1월 110으로 내려왔고 5월 현재는 108.5까지 떨어졌습니다. 강릉은 외지인의 수요가 비교적 높아 지방 부동산 경기를 많이 탑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한창 강릉 부동산 경기가 좋은 2020년 외지인 투자 비율은 26%, 2022년에도 21%에 달했지만 고금리로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진 지난해는 15%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경기가 좋으면 외지인 유입이 많아 가격이 오르지만 반대면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는 겁니다. 외지인의 수요가 있어야지 강릉은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게 또 경기가 요새 아시다시피 안 좋다 보니까 외지인 수요도 같이 감소되고. 강릉시에는 3년 사이 아파트가 크게 늘어나 현재 5만 6천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년 동안 그 분양, 신규 분양된 게 10,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년 정도 건축한다고 보면 거의 매해 3,000세대 이상이 계속 준공되는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너무 많이 쏟아져 분양이 잘 안 돼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추가 하락도 불가피합니다. 현재 건설 중인 것만 강릉 아파트 전체의 10% 정도인 12개 단지 5,371세대, 새로 추진 중인 것도 2,500세대가 넘습니다. 반면 동해 지역은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최근 매주 0.2% 안팎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동해의 아파트 매매 지수는 100, 2022년 104, 올해 1월 107까지 올랐고 지금은 1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가 많은 동해 지역의 공급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해 아파트 세대는 2만 7천 세대가 넘는데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는 1,500호 정도로 5%를 조금 넘고 있고 새로 추진 중인 것은 470세대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또 산업단지가 있어서 자체 수요도 좀 있는 상태에서 신규 공급이 최근 1년 동안 분양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동해 지역의 경우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이어지며 당분간 가격이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춘천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정치개혁과 더불어 강원도의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강원도당 창당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당 창당 이후 처음으로 춘천을 찾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올해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춘천에서 34,700표를 얻어 득표율 20%를 차지했습니다. 38개 비례대표 정당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득표율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강원도당 창당 시기를 조율하는 등 전국적인 조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도당 차원에서도 의견을 많이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보지 못하고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수렴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과 같은 거대 담론뿐 아니라 보통 국민들의 일상을 바꾸는 성과를 22대 국회에서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원들은 조국혁신당의 성공을 바라면서도 청년 정책이 부족하다는 쓴소리도 냈습니다. 또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됐지만 아직도 막혀있는 현안들이 많다며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도법 개정 관련해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 저희도 그 법의 추이를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당선인들은 강원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평화를 꼽았습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남과 북으로 갈라진 분단도에서 이번 정부가 위기를 조장했다며 도민들과 함께 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평화는 그러한 가짜 힘을 내세우는 자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진짜다라는 것을 강원도민과 제가 같이 증명하는 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춘천 MBC와 가진 별도 인터뷰에서 조국 대표는 강원도를 비롯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정부의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총 예산 규모에 따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증가 속도, 양에 비례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늘리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돼야 그에 이어지는 각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그 발전이 가능하거든요.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 분권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힘을 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도가 강원상품권 선불 충전금으로 4억 6천만 원의 이자 수익을 거뒀습니다. 강원도는 선불 충전금을 보통 예금에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전환했다며 1년 동안 전환 전보다 300% 증가된 이자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외 수입 증대 우수 사례로 꼽혔다며 각 시군에도 상품권 선불 충전금 개선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3일 춘천 강원대학교 후문에서 골목 상권 회복을 위한 강원후문 페스타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수와 밴드의 축하 공연과 플리마켓이 마련됐고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경품 추첨과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지난해 강원도는 강대 후문을 골목형 상점가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력적인 상권과 도전하는 상권을 만들기 위해 고객 쉼터와 방송 안내 시스템 구축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객 상담 시 목소리만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목소리 인증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합니다. 기존 개인정보를 통한 본인 확인 방식이 아니라 인공지능 음성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본인 목소리에서 추출한 정보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목소리 정보에 대한 처리와 수집 이용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상담사 권유에 따라 목소리 정보 암호화 과정을 거치면 이후 상담 시에는 목소리만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해집니다. 문화재청이 내일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해 공식 출범하는 것을 기념해 강원도 내 국가유산들이 어제부터 19일까지 무료로 개방됩니다. 무료 개방되는 국가유산은 영월의 장릉과 청령포, 고시굴, 평창의 백룡동굴, 강릉의 오죽헌, 태백의 용영굴, 정선의 화암동굴 등 5곳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서울의 4대 궁궐과 조성왕릉, 제주의 성산일출봉 등 모두 76개의 국가유산이 무료로 개방되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천으로 승격되는 삼척의 50천과 주천강에 대한 홍수 안전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척50천과 영월의 주천강은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예정돼 지자체 업무가 환경청으로 이관되며 이관 시기까지 환경청과 지자체가 함께 홍수 취약지구 발굴과 CCTV 설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체 길이 21.11km의 삼척50천은 오는 10월, 21.42km의 주천강은 내년 1월 각각 국가하천으로 승격됩니다. 속초시는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조정 운영합니다. 대상 구간은 영랑초교 중앙로와 교동초교 미신영로 등으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의 제한 속도를 기존 시간당 30에서 50km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안내 표지판, 노면 표시, 가변형 속도 표지판 등 시설물의 정비 공사를 완료했고 경찰과 협의해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하고 8월 1일부터는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가 소양로 6차로 도로 확장 공사의 마지막 400m 구간 신설 공사를 내일 시작합니다. 해당 구간의 공사를 비롯해 KT 사거리에서 소양 2교 구간의 아스콘 포장, 도색 작업을 마치면 소양로 6차로 확장 공사가 끝납니다. 춘천시는 이번 확장 공사가 끝나면 출퇴근길 정체 구간의 교통 흐름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